중국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 중국의 중국계 요리사가 중국 제1의 국제도시 상하이의 개들의 소란을 차단하기 위한 거대한 펜스를 쳤다. 그리고 한 마리씩 꺼내서 개들을 팔아먹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선 격리시설로 사용한다며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경찰에 맞서다 체포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15일 현지 시각 영국 BBC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상하이 시민들이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상하이 방역당국은 도시 전체를 봉쇄하며 전시관과 학교 등을 환자 임시 격리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2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자 격리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일부 주택 단지를 임시 격리 시설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를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의 방침에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긴 일부 상하이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영상에서 한 주민은 왜 때리느냐고 소리치며 항의했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한 여성이 왜 노인을 차에 태우느냐며 소리쳤습니다. 상하이 주민들은 경찰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애원하거나 온몸으로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가디언을 통해 이건 미친 짓이라며 상하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하이 관료들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부끄럽지 않냐고 반발했습니다. 디언은 해당 아파트 단지 이름을 검색한 결과 웨이보에서 사라지는 등 지난 몇 주 동안 등장한 영상과 마찬가지로 중국 소셜미디어 업체들이 경찰과 시민 간의 대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재빨리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당국의 대처에도 관련 영상들은 빠른 시간 내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져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공유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7일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중국의 신규 감염자 수는 무증상 감염자 22,512명이 포함된 26,0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상하이에서만 24,820명의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맛집은 여전히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회사 근처에 있는 소머리 국밥집은 재료가 소진되어 매일 3시경이면 문을 닫는다. 음식점이 망하는 이유는 맛이 없던가, 아니면 맛도 없는데 가격만 비싸던가, 그것도 아니면 맛은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던가, 이런 경우라고 보여진다. 스타 주방장 이연복이 운영하는 유명 중식단 목난 서울 본점도 결국 코로나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 구체적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보다 작은 규모의 인근 건물을 매입해 목난 상호를 유지한 채 새롭게 출발한다. 법인 목난이 지난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경매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단독주택을 37억 7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이 단독주택은 목난 서울 본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 이연복 셰프 부인인 목난 대표는 연합뉴스를 통해 아직 조심스럽다며 코로나로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경매로 건물을 매입해 작은 규모로 새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뒤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입 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라며 경매로 낙찰받은 단독주택은 현재 임차해 사용 중인 식당 건물의 반도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적자와 인력난으로 인해 영업 규모를 축소해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올해로 24년째 운영 중인 목난 서울 본점은 코로나 사태 이전엔 치열한 사전 예약 경쟁을 뚫어야 할 정도로 인기 식당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2년간 이어지면서 식당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 직원들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돼 영업을 중단해야 했을 때도 매달 임차료를 내야 했다. 이연복 셰프는 지난달 MBN 신과 한판에 출연해 코로나 시국에 재미 보고 잘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도 쉽지 않다. 지난해 2021년 매출 통계를 보니 1억 2천만 원 적자였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2명밖에 못 받았다. 테이블이 꽉 차도 인원이 적고 2명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 이건 다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열심히 뛰어서 적자를 메꿔야 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17년 부산 기장군에 문을 열었던 목난 분점 또한 인력 수급난으로 오는 30일을 끝으로 폐업한다. 이 셰프는 지난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산은 인력난으로 종료하는 거고 서울이 작년 적자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연복 주방장은 주한대만대사관 조리장 등을 거쳐 1998년 자신의 식당을 열고 오너 주방장이 됐다. JTBC 냉장고를 부탁해, SBS 생활의 달인 등에 출연하며 스타 주방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뭔가 이상하다. 그간 매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이제는 37억이 넘는 건물을 사서 자가 영업장을 열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다.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것이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돈은 좀 벌어서 이제는 자가 영업장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메인 내용인 것으로 보여진다. 광고인가? 올해 말 은행의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올해 말 급격하게 치솟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거 길바닥으로 내몰릴 것으로 예측된다. 금리 상승기 이자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다 오는 19일 청무회에 출석하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건 물가의 상방 위험이라며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2%대로 올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부담과 고민도 더욱 커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최고금리가 연 6%를 넘어섰다. 국민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1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98%에서 6.38%로 지난해 말 연 3.6%에서 4.978%보다 금리 상단이 1.4%포인트 이상 뛰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신규 코픽스 연동은 연 3.71%에서 5.07%에서 연 3.420%에서 5.342%로 상단이 0.272%포인트 높아졌다. 금리가 뛴 건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이 지난해 말 2.259%에서 지난 15일 3.428%로 1%포인트 이상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코픽스는 같은 기간 1.55%에서 1.72%로 오르며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적었다. 대출금리 오름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말까지 적어도 연 2%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미국 등의 긴축 가속화와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지금 상황에서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물가의 상방 위험이라며 성장의 하방 위험보다 물가의 상방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올라가는 예금과 적금 금리도 대출금리를 끌어올린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18일부터 예금과 적금 상품금리를 최대 0.4%포인트씩 올린다. 높은 예금과 대출 마진에 대한 비판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폭 0.25%포인트보다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 예금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대출금리도 오르게 된다. 코픽스 산정에는 예금과 적금 금리의 반영 비율이 가장 높다. 이런 이유로 은행권 일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최고 7%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중은행 여신 부문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연 2% 이상으로 오르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최고 연 7%대에 도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건 2009년이 마지막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각 은행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대출금리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품의 우대금리를 0.45%포인트 낮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줄었다. 가계대출 금리가 지나치게 치솟으며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높아지겠지만 은행들이 외형 확대를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대출금리가 연 7%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이미 연말까지의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했다는 시각도 있다. 국고대 3년물의 경우 올해 연말에는 현재보다 금리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출금리가 오르며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가 1%포인트 오르면 이자 부담은 6조 4천억 원가량 늘어난다.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코로나 관련 금융지원 조치까지 종료되면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잔혹사가 시작된다며 최소한의 상식도 인간에 대한 예의도 찾아볼 수 없는 윤 당선인에게 잔인함이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조치로 취임식 아침에 환송을 받으며 취임식장으로 떠난 바가 있다며 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치가 사람을 이토록 잔인하게 만든 것인지 본래 잔인한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수많은 국민들이 윤 당선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했다. 이런 의미 없는 말을 씨부리는 인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참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열나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나라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의 청와대 전세기간 만료일까지 살다 나가면 된다. 누가 언제까지 나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단지 청와대는 법적으로 개방되는 시점에 당연히 국민에게 개방되는 것이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